안녕하세요. 보물한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연일 관세 장벽 두텁게 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본격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 이렇게 관세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면 수출 주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먹거리 파이가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한국 철강업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 금액 기준 6조 정도로 한국의 최대 철강 수출국이 바로 미국 아닙니까? 미국 자체 내 철강 제품 가격이 한국보다 20%가량 높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 상당히 좋았던 이 한국의 철강 제품들, 25% 관세를 맞게 되면 미국 유통 가격보다 10% 정도 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포스코와 현대제철 강판에서 나온 제품들 미국 자국내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수출 부분에서 흔들거릴 가능성 높고요. 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의 원가가 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어떤 기저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임팩트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관세는 전체적으로 자본시장 그리고 한국의 수출 주도 산업의 어떤 그 자금 회전력을 상당히 경색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 아주 세게 뒤흔들 가능성 높고요. 일단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국채가 관세 영향을 받아서 갈수록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국채금리 올라가면 환율 당연히 1,500원 정도 갈 수 있겠다라는 뚜껑 열리는 정말 그런 말들이 아주 노멀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환율 문제는 결국에 가서는 한국 전체 어떤 경제 체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한국이 외교를 통해서 혹은 경제적인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텐데, 지금 전국 불안정한 요소가 지금 안개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한국이 관세 예외국, 그러니까 한미동맹 간의 어떤 끈끈한 어떤 그 관계성 속에서 이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는데 상당히 좀 희미해져 가는 가능성을 엿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본 총리 이시바, 발음 똑바로 해야죠. 이시바 1조 달러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1,400조 가량을 미국에 전격적으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시바가 트럼프에 대해서 압박 선제 대응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일본은 미국의 관세를 처맞지 않겠다라는 어떤 우회적인 어떤 이 루트를 마련을 해서 파격적인 투자 금액을 트럼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방위비도 2배 증가하기로 그런 약속을 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이 직접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관세 언급 트럼프가 하질 않았어요. 그만큼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선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세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것도 능력이죠. 이시바 총리의 역공격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엔화는 앞으로 강세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위안화 약세와 함께 이 원화의 운명은 프록시 통화로서 계속적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는 위안화 가치와 함께 원화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본 엔화와는 조금 궤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얘기죠. 일본이 한 달 전에 기준금리 0.25에서 0.5%로 인상을 했습니다.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렸고, 다시 한번 이 엔화 약세 현상에 대해서 경고등을 켜고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더 이상 떨어지는 걸 방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일본은행 심의위원들은 내년 3월까지도 금리 적어도 1%대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매파위원들로 구성된 일본 심의위원들, 엔화 약세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 최저 0.75에서 1%까지 올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1995년 이후에 엔화는 기준금리가 0.75%까지 높아지면서 상당히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여파에 의해서 지금 이 미국 주식시장이 엔캐리 청산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뭐 상당 부분 컸었는데 이게 조금씩 불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엔화 이 강세가 오히려 미국 증시에 약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조금씩 없어지는 것도 지금 뭐 다우와 나스닥, S&P 500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상당히 하락 국면을 면치 못하다가 다시 상승세로 치고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우가 0.38%, 나스닥이 0.98, 그리고 S&P 500이 0.67 정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대체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리는 종목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등등등 어제는 나스닥이 약간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트럼프 이후에 1월 동안 주식시장이 상당 부분 나스닥과 다우와 S&P 500이 약세 현상을 보였는데 이제 관세 충격을 조금 이겨내면서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상당히 좀 약화된 모습 보이고 있죠. 머스크가 워낙 뭐 정치적인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뭐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어떤 구매 의사가 철회되는 그런 어떤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일단 일론 머스크가 기업가 이미지에서 정치가 어떤 이미지로 약간 걸쳐있는 이 이미지가 기업의 이 수익률에 타격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뭐 기술력이 단단한 어떤 기업이라서 앞으로 뭐 로봇 분야와 그리고 택시, 자율주행을 통해서 상당히 테슬라 주가 종목은 상반기에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트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 시장도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뭐 비트코인은 1억 5천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살짝 올랐고요. 리플 역시도 올랐고 도지코인 역시도 올랐지만 뭐 20% 이상의 상승세를 더 기록할 것이라는 2025년의 전망, 과연 그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인지, 지금 관세 부분이 확실히 어떻게 탄력성 있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인다는 얘기죠. 시장은 이렇게 미국 관세가 앞으로 이 트럼프의 경제 아이콘이라는 그 이미지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가능성 아주 높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라는 어떤 공격적인 면도 나오지만 상호 관세라는 의미에서 상대 무역 이 수익률에 비해서 미국이 얼마나 적자를 보느냐에 따라서 또 이 관세라는 상관관계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식시장, 가상화폐 시장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미가 충분히 엿보이고요. 결국 관세 시장의 확장성이 단기적 혹은 장기적 운명을 결정할 거라 보이네요.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런 다변화된 어떤 자본시장의 변화 때문에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뭐 아슬아슬하게 매물선이 지금 9만 선에서 다다를까 말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8만 2천 선까지 떨어졌던 매물 이 출회량이 지금 8만 9천, 거의 9만 선까지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매물량이 계속적으로 늘게 되면 거래량 역시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뭐 단적인 뭐 예인 거고, 거래량 줄면 당연히 거래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 불패라는 말이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면서 매물 쌓이는 현상까지 겹치면서 9만 채나 터지고 나오는 이런 매물 폭주 현상, 이제 고가 아파트도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핵심지에도 냉기가 돈다라는 사실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공공분양주택 가격까지도 사업비가 800억 정도 오를 정도로 지금 뭐 혀를 내두를 정도 50% 이상 상승하는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축 아파트, 특히 공공분양의 어떤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뭐 사전청약, 본청약 할 것 없이 공공 물량은 상당히 쪼그라들 가능성 높고요. 분양을 해도 미분양의 사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높습니다. 가뜩이나 민간 분양에 있어서 미분양, 악성 분양 굉장히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공공 분양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참에 그냥 저점에 확실한 포인트를 찍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관망세가 우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엄청난 변화의 그 물결 속에서 충분히 어떤 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 부동산 시장, 역시 지금 무순위가 대세로 지금 등극하고 있는데
3월 들어서 뭐 엄청나게 이 무순위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과천 제이드자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공공분양이에요. 근데 공공분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규모 꽤 됩니다. 647세대였고 입주 시기가 202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사가 토지주택공사 LH에서 시행을 했고요. 뭐 당시에 엄청난 뭐 인기가 폭주를 했었죠. 과천시 가련동에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 뭐 입지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역과 좀 비교적 그래도 입지적으로 가까운 편이고 제2 경인 연결고속도로까지 생기게 되면서 과천은 또 광남하고 판교 쪽에 어떤 이 브릿지 역할, 또 평촌도 좀 가까운 편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뭐 입지적으로 상당히 눈에 띄는 곳이어서 가뜩이나 뭐 그 당시에 공공분양으로 분양이 됐었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뭐 경쟁력이 있었고요. 일반 공급으로 5구C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침실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실 하나. 20평대 아파트죠. 당시에는 뭐 신혼부부 4구B까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5구C로 나오게 돼서 5구C 가격을 보면 당시 902동 2201호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5억대에 나왔었어요. 상당히 뭐 경쟁력이 있죠. 강남 그리고 판교, 평촌을 잇는 그런 어떤 입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 5구제곱 가격도 거의 뭐 10억이 넘어가는 12억에서 15억 정도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2배에서 3배 정도 뭐 싼 그런 어떤 분양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천 제이드자이 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가능성 높겠습니다. 지금 뭐 과천이 이 비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공공분양 무순위는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 5억선, 20평대, 강남권 뭐 임에도 불구하고 4, 5억대 분양가라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뭐 가성비가 넘치는 그런 분양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4, 5억대 분양가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보면 매매가 인덕원 숲속마을 3단지 과천하고는 조금 입지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매물이 한 9억에서 10억 정도 20평대가 나오고 있는데 과천 쪽에 조금 가까운 과천 제이드자이 같은 경우는 12억에서 13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천은 뭐 아무튼 과천 제이드자이를 비롯해서 무더기로 르센토 데시앙 라비에노 벨라르테 작년에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었죠.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을 때는 과천 당해 거주자만 가능했었는데 비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대거 무순위 집집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 전국구 무주택자들은 무조건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의 친화적 분위기, 부동산 시장에서의 적대적 관망세, 어찌 보면 상당히 명암이 엇갈리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이 꽉 얼어붙은 이 분위기는 우회로를 자본이 뚫는 그 방향성이 바로 금융시장,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이나 가상화폐 시장 혹은 국채시장으로 다변화된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적절한 시점까지 집값이 내려오지 않으면 대부분 많은 관망세들이 손절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과천 제이드자이 같이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나왔던 몇 년 전에 분양가로 무순위가 나오고 그런 어떤 틈새들이 보이면 공격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저점 붕괴 포인트, 이 집값 포인트가 아파트 시장의 분기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틈새를 무조건 적극적으로 후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눈치도 필요한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거지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요. 대출 조금 풀렸다 해서 금리 조금 내려간다 해서 이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나도 빨리 집을 사야지, 대출 땡겨야지 했다가는 고점의 집값에 물릴 수 있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그 고점의 가치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평생 맷돌 갈아야 할 수 있는 그런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금융시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친화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겠죠. 황금성이 확실히 떨어지는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감이 많이
커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집값의 저점 붕괴 포인트를 잘 읽어서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전월세 가격도 상당 부분 뭐 전세는 떨어지지만 우회된 월세 수요가 많아서 월세가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죠. 임대 시장이 그만큼 불안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고요. 아무튼 과천제이드 같은 이런 틈새를 적극적으로 후벼 파서 뭔가 이 진입 기회를 계속적으로 노리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 관망세 기다리는 것도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